봄바람이 따스하게 부는 4월의 어느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실버타운 로비는 새로 입주하는 어르신들로 붐볐다. 초록빛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공간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입주자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70대 중반의 한 여성이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며 로비로 들어섰다. 김정희. 키가 작고 여인 몸에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녀는 수줍은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온 삶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수속하고 올게요. 중년의 딸이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정희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앞으로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먹먹했다. 그때였다. 정희 씨?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정희의 온몸이 굳어졌다. 그 목소리. 50년이 흘렀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울림. 천천히 고개를 돌린 정희의 눈이 커졌다. 강민호 씨. 로비 한쪽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노인. 백발이 성성한 그였지만 정희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50년 전 23세 청년이었던 그 사람.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 민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다. 세월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때 그대로였다. 맑고 순수했던, 자신이 사랑했던 그 눈빛. 정말 정희 씨가 맞나요? 민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지팡이를 짚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희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다. 네, 민호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5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 하얗게 센 머리, 굽은 등. 하지만 그 모든 변화 너머로 청춘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기에 입주하시는 건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입주했어요. 민호 씨도. 여기 계신 거예요? 저는 작년 가을부터 여기 있습니다. 3동 2층에. 대화가 끊겼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말이 필요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희의 딸이 수속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녀는 어머니 옆에 서 있는 낯선 노인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어머니, 아는 분이세요? 정희는 당황한 듯 민호를 흘끗 보았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50년 전의 첫사랑, 자식에게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과거? 아, 우연히 뵌 같은 입주자분이에요. 정희는 얼버무렸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3동에 사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딸이 간단히 인사를 받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짐을 챙기며 말했다. 어머니, 올라가서 짐 정리하셔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정희는 일어섰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서 아쉬움이 읽혔다. 정희도 마찬가지였다. 5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니. 그럼 또 뵙겠습니다. 민호가 먼저 인사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기서 또 뵈어요. 딸의 부축을 받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정희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정희는 결국 뒤를 돌아보았다. 민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완전히 닫혔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뛰었다. 75세의 나이에도 심장은 여전히 그때처럼 뛰고 있었다.
방에 짐을 정리하는 내내 정희의 손은 떨렸다. 딸은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새로운 환경에 긴장한 것이라 생각했다. 어머니,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정희는 옷을 개고 책을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민호 생각뿐이었다. 왜 하필 여기에 있을까? 이 넓은 세상에서, 이 많은 실버타운 중에서 하필 같은 곳에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한 노인이 걷고 있었다. 민호였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옆모습에서 무언가 쓸쓸함이 느껴졌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에 손을 올렸다. 어머니, 뭐 보세요? 딸의 목소리에 정희는 화들짝 놀라 손을 내렸다. 아, 아니야. 그냥 정원이 예쁘다고. 그러게요. 여기 시설이 정말 좋아요. 어머니 마음에 드시면 좋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다시 창밖의 민호에게로 향했다. 해질녘 딸이 돌아간 후 정희는 홀로 방에 앉아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식당에 내려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호를 또 마주칠까봐. 아니, 마주치고 싶으면서도 두려웠다. 5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1973년 봄, 23세 정희와 25세 민호가 처음 만났던 그날, 서울 명동의 작은 서점, 같은 책을 집으려다 손이 부딪혔던 순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두 사람은 웃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그 시절의 사랑은 순수했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1년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기억. 민호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그날.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없이 그녀의 삶에서 사라져버린 그날.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녀는 평생 알 수 없었다. 그리고 50년이 흘렀다. 이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정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남녀. 명동 거리에서 찍은 사진. 둘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호 씨.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밖에서 저녁 식사 안내 방송이 들렸다. 정희는 일어섰다. 내려가야 한다. 피할 수는 없다. 어차피 같은 곳에서 살게 된 이상.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 하지만 정희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저녁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입주자들이 보였다. 정희는 그들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식당 입구에서 정희는 멈칫했다. 넓은 공간에 여러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어디에 앉아야 할까? 정희 씨. 또다시 그 목소리.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민호가 한쪽 테이블에서 손을 들어 보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빈자리가 있었다. 정희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민호의 테이블로 가야 할까? 다른 자리를 찾아야 할까? 주변 입주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 어린 눈빛들.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가 있어요. 민호가 다시 한번 손짓했다. 정희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50년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되다니. 감사합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민호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에는 이미 2명의 여성 입주자가 앉아 있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팔순을 바라보는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이영숙이에요. 어머, 오늘 입주하셨어요? 다른 할머니도 반갑게 인사했다.
정희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네, 김정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머, 민호 씨랑 아는 사이세요? 아까 로비에서 얘기하시는 거 봤어요. 순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정희와 민호는 동시에 당황했다. 아, 그냥 우연히. 정희가 얼버무리려는 순간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옛날에 잠깐 아는 사이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머, 그래요? 세상 참 좁네요. 영숙이 감탄하며 말했다. 직원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다. 따뜻한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였다. 식사를 하는 내내 정희는 민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숟가락을 드는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50년 전 그도 이렇게 식사를 했었다. 정희 씨는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순자가 물었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딸 하나 있습니다. 결혼해서 부산에 살아요. 그렇구나. 혼자 사시기 외로우셨겠어요. 네,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됐어요. 민호도 조용히 식사를 하며 대화를 듣고 있었다. 정희에게 딸이 있다는 것, 혼자 살아왔다는 것, 그녀의 지난 50년이 궁금했다. 민호 씨는 혼자 사세요? 영숙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희의 손에 쥔 숟가락이 흔들렸다. 민호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 한편이 아렸다. 자녀분은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 하나는 서울에.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도 혼자였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그는 이곳에서 홀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순자와 영숙도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 먼저 갈게요. 정희 씨, 내일 아침에 또 봐요. 네, 편히 쉬세요. 테이블에 정희와 민호만 남았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식당에는 여전히 다른 입주자들이 있었지만 이 순간 세상에는 그들 둘뿐인 것 같았다. 정희 씨.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50년.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왜 떠났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지만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저는 평생 정희 씨를 잊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고백에 정희는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하지만 저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를 민호 씨. 정희가 그의 말을 끊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저도 잊지 못했어요. 단 하루도 민호 씨를 잊은 날이 없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50년의 세월이 만든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우리 천천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일들을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싶어요. 저도 내일 날씨가 좋다던데 산책하실래요? 여기 정원이 참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민호를 다시 만난 것이 꿈만 같았다. 75세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이 설렘은 무엇일까?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정희는 일어나 창가에 섰다. 저 멀리 3동 건물이 보였다. 민호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까? 2층 한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정희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다. 연보라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치마. 오랜만에 화장도 했다. 연지를 바르고 립스틱을 칠했다. 이 나이에 뭐 하는 거야. 정희는 혼잣말을 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나쁘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아침 식사 시간. 정희는 어제와 같은 테이블로 갔다. 민호는 이미 와 있었다. 그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둘의 인사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하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50년의 그리움이 담긴 눈빛. 아침 식사 후 두 사람은 약속대로 정원으로 나갔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전이었다. 정원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발해 있었다. 예쁘네요. 정희가 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정희 씨가 더 예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수줍어하는 자신이 우스웠다. 민호 씨,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정희가 물었다. 민호는 벤치에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왜 떠났는지 궁금하시죠? 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정희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1974년 여름이었죠. 우리가 결혼을 약속하고 민호가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50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 왜 그가 떠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었다. 그때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민호의 손이 떨렸다. 정희는 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쳤고 아버지는 숨어 지내셨어요. 저는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희 씨와 결혼할 수 없었어요. 빚더미에 앉은 남자와 결혼시킬 수 없었죠. 당신의 미래를 망칠 수 없었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떠나실 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비겁했죠.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 항만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하역 일을, 밤에는 공장에서 일했죠. 그렇게 10년을 일의 빚을 갚았어요. 10년.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중매로. 평범한 여자와. 정희는 고개를 돌렸다. 들어야 하지만 듣기 괴로운 이야기였다. 행복하셨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희는 알았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저도 결혼했어요. 30에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정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랑하셨어요? 이번엔 민호가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평생 사랑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평생 사랑한 사람은 서로였다는 것을. 우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민호가 한탄했다. 정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정희의 말에 민호는 희망의 빛을 보았다. 정희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작이요? 네, 이 나이에. 우습겠지만 민호가 머뭇거렸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하나도 안 우스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봄바람이 두 사람의 하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개나리 꽃이 피 바람에 날려 그들 주위로 떨어졌다. 70대 중반의 두 노인은 50년 만에 다시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청춘의 떨림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봄이 깊어질수록 정희와 민호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아침 산책, 오후 차 시간, 저녁 식사. 실버타운의 다른 입주자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머, 저 두 분 사귀시나 봐요. 70이 넘어서 연애라니 참 보기 좋네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정희와 민호는 개의치 않았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었다. 남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실버타운 도서관에 함께 갔다. 조용한 공간에서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다. 민호는 수필집을, 정희는 시집을 펼쳤다. 정희 씨. 민호가 조용히 불렀다. 정희는 책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제가 이 실버타운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예, 정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2년 전부터 정희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를요? 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정희 씨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50년 동안 억눌렀던 그리움이 폭발했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말없이 들었다. 사람을 고용해서 정희 씨를 찾았습니다.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알아냈죠. 정희 씨가 용인의 한 빌라에 혼자 사신다는 것을. 정희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이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정희 씨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 오는 것도 기다렸어요. 정희 씨 따님이 실버타운을 알아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을 추천하게끔 직원에게 부탁했죠.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만남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니.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다. 민호는 황급히 말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마지막으로 정희 씨를 보고 싶었어요. 멀리서라도 좋으니까. 하지만 이건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정희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이 이해됐다. 근데 왜 직접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제 집 주소를 알았으면 그럴 수 없었어요. 정희 씨가 저를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민호의 눈빛이 슬펐다. 50년 전 아무 말 없이 떠난 사람, 용서받을 수 없죠. 정희는 한참을 침묵했다. 도서관 창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민호 씨. 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저도 민호 씨를 찾았어요. 예. 이번엔 민호가 놀랄 차례였다. 정희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20년 전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문득 민호 씨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수첩을 펼치자 메모들이 빼곡했다. 전화번호, 주소, 이름들. 흥신소에 의뢰했어요. 그리고 알아냈죠. 민호 씨가 부산에 사신다는 것, 결혼하셨다는 것, 자식이 둘이라는 것, 정희 씨. 심지어 한 번 찾아갔었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다. 언제요? 2005년 가을이었어요. 부산의 민호 씨 집 앞까지 갔었죠.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문 앞에서 민호 씨 가족을 봤거든요. 아내분과 아드님들. 행복해 보였어요. 정희 씨. 그래서 돌아왔어요. 민호 씨의 행복을 망칠 수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5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서로를 찾았지만 서로를 위해 멀리서 지켜봤던 두 사람. 우린 참 바보 같네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평생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민호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네, 늦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도서관의 다른 입주자들이 그들을 훔쳐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희는 딸에게 전화를 받았다. 엄마, 어때? 잘 지내? 응, 좋아. 여기 사람들도 친절하고 다행이다. 엄마 혼자 계신 게 걱정됐는데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은주야. 왜? 엄마가 친구 하나 사귀었어. 친구? 누구? 여기 사는 할아버지 분인데. 옛날에 알던 사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 사람이랑 가까워지신 거예요? 응, 좋은 분이야.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정희는 당황했다. 은주야, 엄마는 그냥, 엄마, 그 사람 잘 모르잖아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정희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딸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였다.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은주야, 민호 씨는 그런 사람이 말실수였다. 정희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늦었다. 민호요? 이름까지 아세요? 얼마나 가까워지신 거예요? 그게,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 사람 좀 만나봐야겠어요. 은주야, 그럴 필요 없어. 엄마, 전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밤늦게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정희 씨, 잠은 잘 주무셨나요? 내일 산책할까요? 정희는 문자를 보며 고민했다. 딸이 반대하는데 계속 만나도 될까? 하지만 이제 와서 민호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네, 내일 봐요. 답장을 보내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정원이 고요했다. 며칠 후 주말, 딸 은주가 실버타운을 찾아왔다. 정희는 긴장한 얼굴로 딸을 맞이했다. 엄마,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은주는 대뜸 물었다. 정희는 당황했다. 은주야, 왜 이래? 만나봐야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마침 복도에서 민호가 나타났다. 그는 정희를 보고 반갑게 손을 들었다가 옆에 젊은 여자를 보고 멈칫했다. 저 사람이에요? 은주가 날카롭게 물었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씨, 이리 오세요. 우리 딸이에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은주는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민호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은주는 인사를 받지 않았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랑 무슨 관계세요? 직설적인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다. 저는 어머님과 옛날에 아는 사이였습니다. 옛날이요. 얼마나 옛날인데요? 50년 전, 5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은주의 목소리에 적대감이 묻어났다. 정희는 딸의 팔을 잡았다. 은주야, 그만해. 엄마는 빠져 계세요.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은주야. 정희가 소리쳤다. 복도의 다른 입주자들이 이쪽을 쳐다보았다. 민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따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단지 뭐요? 사랑할 뿐입니다. 민호의 고백에 모두가 침묵했다. 은주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랑?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민호의 눈빛은 진지했다. 은주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70 넘어서 무슨 사랑이에요. 엄마 재산이나 노리시는 거 아니고요. 은주야, 어떻게 그런 말을. 정희는 딸을 나무랐다. 하지만 은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정신 차려요. 저 사람 뭔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알아. 민호 씨가 어떤 분인지. 모녀의 다툼에 민호는 조용히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러나는 게 낫겠네요. 민호 씨. 정희가 불렀지만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은주는 어머니를 방으로 데려갔다. 엄마, 저 사람 조심하세요.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은주야, 민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50년 만에 다시 만났다며요? 정희는 딸을 바라보았다. 이해시킬 방법이 없었다. 50년간 간직한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엄마, 약속하세요. 저 사람 멀리하겠다고. 그건 못해.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엄마가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있어. 아주 또렷해. 엄마, 은주야. 엄마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정희의 말에 은주는 할 말을 잃었다. 은주가 돌아간 후 정희와 민호는 며칠간 만나지 못했다. 정희는 딸의 반대에 마음이 무거웠고 민호는 정희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실버타운의 봄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민호도 다른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도 다가가지 못했다. 아이고, 저 두 분 왜 저러세요? 순자 할머니가 영숙에게 속삭였다. 며칠째 저러시던데 무슨 일 있나 봐요. 딸이 반대한다던데요.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부모 사랑도 반대하나. 두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희와 민호를 바라보았다. 식사를 마치고 정희가 일어서려는데 민호도 동시에 일어났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마주쳤다. 정희 씨, 민호 씨.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희는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우리 딸이 실례를 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죠. 저도 아들이 있었다면 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다. 민호 씨, 우리 정희가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희 씨,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5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민호의 따뜻한 말에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민호 씨. 천천히 따님을 설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헤어졌다. 하지만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민호는 미국에 사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잘 지낸다. 아버지, 제가 들었는데 여자분을 사귀신다고요? 민호는 깜짝 놀랐다. 누가 아들에게 말했을까?
누구한테 들었니? 실버타운 직원분이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시다고.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직원들까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냥 친구 사귄 거야.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도 비난이 묻어났다. 민호는 가슴이 답답했다. 너희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만 믿고 사셨는데 나도 안다. 하지만 아버지,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도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똑같은 말. 정희의 딸도 자신의 아들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다. 준호야, 아버지를 믿어라.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 제가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그 사람 좀 만나봐야겠어요. 그럴 필요 없다. 아버지. 민호는 전화를 끊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다음 날 정희도 딸에게서 또 전화를 받았다. 엄마, 그 사람이랑 아직도 만나세요? 은주야. 엄마, 제가 알아봤어요. 그 사람 아들이 미국에 있다며요? 분명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아니야. 민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엄마, 정신 차려요. 정희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왜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창밖을 내다보니 민호가 정원을 걷고 있었다. 혼자, 외롭게. 정희는 가슴이 아팠다. 며칠 후, 실버타운에 민호의 큰아들 준호가 찾아왔다. 40대 중반의 준호는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 왔구나. 민호는 아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 여자 어디 있어요? 준호야, 말 조심해라. 아버지, 저 그 사람 만나봐야겠어요. 마침 정희가 복도에 나타났다. 민호를 보고 반가워하려던 그녀는 옆에 젊은 남자를 보고 멈칫했다. 저 사람이에요? 준호가 날카롭게 물었다. 민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 씨, 우리 아들이에요. 준호.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인사를 받지 않았다. 그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준호야. 민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다른 여자를 꼬시시네요. 이 자식이. 민호가 지팡이를 들었다. 정희는 황급히 말렸다. 민호 씨, 괜찮아요. 아드님 말씀도 이해해요. 무슨 이해야. 이건 예의가 아니야.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순자와 영숙도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죠? 준호야, 당장 입 닫혀. 민호가 분노했다. 정희는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았다. 아드님, 저는 민호 씨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럼 왜 만나세요? 사랑하니까요. 정희의 담담한 대답에 준호는 비웃었다. 사랑, 70 넘어서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정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아드님, 저와 민호 씨는 50년 전에 사랑했던 사이예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졌지만 다시 만났어요. 50년 전이요? 네, 그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었어요.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야. 우리는 첫사랑이었어. 어머니는 아셨어요? 준호의 질문에 민호는 침묵했다. 정희가 대신 대답했다.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민호 씨가 말씀 안 하셨을 테니까. 그럼 어머니를 속이신 거네요. 준호야.
아버지도 어머니를 배신하신 거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드님 말씀도 맞아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각자의 배우자를 속인 거죠. 그럼 왜 만나세요? 하지만 우린 평생 서로를 사랑했어요. 마음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희가 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의 눈물 앞에서 그의 분노도 누그러졌다. 아버지, 저 먼저 갈게요. 준호는 돌아섰다. 민호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다. 정희와 민호만 남았다. 정희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랑은 이렇게 힘든 것이었나. 70이 넘어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민호 씨, 우리 이만. 정희가 말하려는 순간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5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요.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호는 그녀를 안았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노인은 서로의 품에서 울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호를 포기해야 할까?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 만나야 할까? 새벽녘 정희는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편지 뭉치가 나왔다. 민호가 보낸 편지들. 50년 전의 편지들. 정희는 편지를 한 장씩 펼쳤다. 노란 종이에 바랜 글씨.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여전히 생생했다. 정희 씨, 오늘 당신을 보지 못해 하루가 1년 같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제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우리 꼭 결혼합시다.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평생 자신만 사랑했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민호를 찾아갔다.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호 씨. 문이 열렸다.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다. 정희 씨. 이른 시간에 할 말이 있어요. 정희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민호의 방은 단정했다. 책이 가득한 책장, 깨끗한 침대, 창가의 화분. 민호 씨, 저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을요? 우리 계속 만나요. 자식들이 뭐라 하든. 민호의 눈이 커졌다. 정희 씨,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요. 우리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해요. 정희의 눈빛은 단호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50년 만에 찾은 사랑을 지키기로 한 결심. 그날부터 정희와 민호는 당당하게 함께 다녔다. 아침 산책도, 식사도, 모든 시간을 함께 했다. 다른 입주자들은 두 사람을 응원했다. 보기 좋아요. 저 두 분,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하는데. 하지만 자식들의 반대는 계속됐다. 은주는 매일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설득했다. 엄마, 정말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나실 거예요? 그래. 엄마,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관심 없어. 정희는 단호했다. 은주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나이 생각하세요. 은주야, 엄마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딸의 이해를 바라지 않았다.
단지 방해하지만 않았으면 했다. 어느 날 민호는 정희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했다. 정희 씨,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민호는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정희는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정희가 상자를 열자 사진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모두 정희의 사진이었다. 50년 전의 사진들. 민호 씨. 이걸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네. 평생 간직했어요. 정희는 사진을 한 장씩 들여다보았다. 23세 자신, 명동거리, 남산공원, 한강변, 민호와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들. 저도 민호 씨 사진 가지고 있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민호도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우린 참 바보 같죠. 평생 서로의 사진을 보며 살았으니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씨, 저한테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때 왜 편지 한 통 안 보내셨어요? 전화라도 한 통. 정희의 질문에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무거운 입을 열었다. 사실은 편지를 썼어요. 네, 수십 통을 썼죠. 하지만 보내지 못했어요. 민호는 서랍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들이 가득했다. 이게 다 저한테 보내려던 편지예요. 네, 하지만 보낼 수 없었어요. 정희는 편지를 한 장 꺼내 읽었다. 정희 씨, 미안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빚더미에 앉은 남자입니다.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눈물이 편지를 적셨다. 정희는 다른 편지들도 읽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사랑하지만 떠나야 한다는, 미안하다는 말들. 왜 보내지 않으셨어요? 보내면 당신이 저를 찾아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예 연락을 끊었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일 비겁한 방법을 택한 거예요. 정희 씨를 원망받더라도 정희는 민호를 안았다. 바보 같은 사람. 두 사람은 오래 껴안고 있었다. 50년의 오해가 풀렸다. 그는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사랑했기에 떠난 것이었다. 민호 씨, 그때 사업이 망했다고 했죠? 네, 얼마나 힘드셨어요? 민호는 과거를 회상했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셨어요. 친구를 믿고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갔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10억 빚을 떠안았어요. 1974년 당시 10억이면 엄청난 금액이었죠. 정희는 민호의 손을 꽉 잡았다. 집도 빼앗겼고 아버지는 숨어 지내셨어요. 어머니는 병을 얻으셨고 민호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때 제 나이가 25. 대학을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부산 항만에서 하역 일을 했죠.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요. 잠은 하루에 4시간. 민호 씨. 10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일해서 빚을 다 갚았죠. 그리고 결혼하셨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이 중매를 시켰어요. 평범한 여자였죠. 착하고 순한. 사랑하셨어요? 정희의 질문에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아니었어요. 존경하고 고마워했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아내분이 아셨을까요? 모르죠. 말한 적은 없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다. 각자의 인생이 너무 달랐지만 사랑만은 같았다. 정희 씨는 어떻게 사셨어요?
이번엔 민호가 물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도 30에 결혼했어요. 어떤 분이었나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었어요. 공무원이었죠.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잘해줬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셨군요. 네, 미안했지만 마음을 속일 순 없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다. 그 사람도 알았을 거예요. 제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힘드셨겠어요. 네, 평생 연기를 하며 살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50년간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마음은 늘 함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희 씨, 우리 이제라도 행복합시다. 네, 민호 씨.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두 사람은 다시 포옹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처럼. 일주일 후, 은주와 준호가 동시에 실버타운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로비에서 마주쳤다. 혹시 강민호 씨 아드님이세요? 은주가 먼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정희 씨 따님이시죠? 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은주가 먼저 말을 꺼냈다. 준호도 동의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떼어놓아야 해요. 은주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준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떼어놓다니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결혼까지 하실지도 몰라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준호의 반응에 은주는 놀랐다. 문제가 아니에요. 70 넘어서 재혼이라니. 하지만 두 분이 사랑하시는데, 사랑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은주는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죄송하지만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다. 은주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당신은 찬성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봤어요.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어머니를 보내고 10년 혼자 사셨어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반대하세요?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면 좋잖아요. 은주는 할 말을 잃었다. 준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버지를 방치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미국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두 번밖에 한국에 안 왔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은주도 마찬가지였다. 부산에 살면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런 식으로. 어떤 식이요?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준호의 반문에 은주는 입을 다물었다. 제 생각엔 우리가 부모님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그게 중요한가요? 남들 시선이 부모님 행복보다 중요한가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솔직히 부끄러워요.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70 넘은 엄마가 연애한다는 게 창피하고. 준호는 은주를 바라보았다. 제 생각엔 그게 더 부끄러운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부모님의 행복을 자식의 체면보다 낮게 보는 게 말이에요. 은주는 얼굴이 붉어졌다. 준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저는 아버지를 응원하기로 했어요. 준호가 일어섰다. 따님도 어머님을 응원해주세요. 그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카페를 나갔다. 은주는 혼자 남아 한참을 생각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어머니 방을 찾아갔다.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맞이했다. 은주야, 왜 또?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은주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정희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엄마, 저 잘못 생각했어요. 뭐, 엄마 행복을 제 체면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은주야. 엄마, 민호 씨랑 계속 만나세요. 제가 찬성할게요. 정말이니? 네.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은주야. 정말 고마워. 모녀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생기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준호도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준호야.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반대한 거.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민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니야. 내 마음도 이해한다. 아버지, 정희 씨랑 행복하세요. 정말 괜찮겠니? 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민호는 아들을 안았다.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실버타운 식당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다. 정희, 민호, 은주, 준호,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 모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은주와 준호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눴다. 이번엔 적대감이 아닌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은주가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정희 씨 잘 모셔드려요. 준호도 정희에게 인사했다. 정희는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준호 씨.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마치 한 가족처럼. 식사 후 은주와 준호가 자리를 떴다. 정희와 민호는 둘만 남았다. 정희 씨, 우리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만날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식당의 다른 입주자들이 박수를 쳤다. 축하해요. 두 분. 보기 좋아요. 순자와 영숙도 다가와 축하했다. 언제 결혼하세요? 영숙의 질문에 정희와 민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에이, 뭘 그러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사람들의 격려에 정희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호 씨. 우리.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정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정희는 눈을 크게 떴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였다. 민호 씨. 5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청혼하고 싶어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소박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50년 전에 샀던 반지예요. 정희 씨께 드리려고. 정희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평생 간직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민호 씨. 받아주시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네, 받을게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50년을 기다린 반지가 마침내 주인을 찾았다. 식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축하했다. 축하합니다. 만세. 정희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23세 그날처럼 아름다웠다. 사랑해요.
정희 씨,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75세의 두 노인은 50년 만에 사랑을 고백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사랑이었다. 청혼 이후 실버타운은 결혼 준비로 들썩였다. 정희와 민호는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했다. 성대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정희가 말했지만 다른 입주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안 돼요. 우리가 다 준비할게요. 순자와 영숙이 나섰다. 실버타운의 여러 할머니들이 모여 결혼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드레스는 어떻게 하시게요?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를 우습지 않을까요? 정희가 걱정했지만 할머니들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결국 정희는 할머니들과 함께 웨딩드레스 가게에 갔다. 백화점의 드레스 코너에서 정희는 여러 드레스를 둘러보았다. 정희 씨, 이거 어때요? 한 할머니가 하얀 드레스를 들어 보였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화려해요. 제 나이에. 에이, 그러지 마시고 한번 입어보세요. 정희는 마지못해 탈의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드레스를 입고 나온 그녀를 보고 할머니들은 감탄했다. 어머, 너무 예뻐요. 공주님 같아요. 정희는 거울을 보며 수줍어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75세의 신부. 주름은 많았지만 눈빛만큼은 23세 그날처럼 빛났다. 한편 민호도 예복을 준비했다. 준호가 함께 양복점에 갔다. 아버지, 이거 어때요? 준호가 턱시도를 보여줬다. 민호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너무 거창해. 그냥 평범한 양복으로. 아버지,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에요. 제대로 하셔야죠. 준호의 설득에 민호는 턱시도를 입어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아버지, 멋있으세요. 그런가. 민호는 머쓱하게 웃었다. 77세의 나이에 턱시도를 입다니. 결혼식 날짜는 5월 15일로 정해졌다. 장소는 실버타운 정원. 봄꽃이 만발한 야외 정원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준비 기간 동안 정희와 민호는 과거를 정리했다. 각자의 집에 남아있던 물건들을 가져와 함께 정리했다. 이건 남편이 쓰던 안경이에요. 정희가 오래된 안경을 꺼냈다. 민호는 조용히 바라보았다. 보관하세요. 추억이잖아요. 괜찮을까요? 그분도 정희 씨의 행복을 바라실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경을 소중히 상자에 넣었다. 민호도 아내의 유품을 꺼냈다. 낡은 목걸이, 일기장, 사진들. 제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정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제가 질투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당신도 그분을 존경해요. 민호 씨를 잘 돌봐주셨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했다. 각자의 배우자를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로 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은주와 준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결혼식 준비를 돕기 위해서였다. 엄마, 초대장은 준비하셨어요? 응, 여기 있어. 정희가 소박한 초대장을 보여줬다. 은주는 미소 지었다. 예쁘네요. 제가 몇 장 더 인쇄해 올게요. 준호도 아버지를 도왔다. 아버지, 혼주 인사말은 준비하셨어요? 그런 것까지 해야 하나?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자는 함께 인사말을 준비했다. 50년 사랑 이야기를 담은 감동적인 인사말이었다. 결혼식 전날 밤, 정희는 은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엄마, 긴장돼요? 응. 떨려.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고마워, 은주야. 내가 이해해줘서. 엄마, 제가 미안해요.
처음에 반대했던 거. 아니야. 내 마음도 이해해. 모녀는 포옹했다. 은주는 어머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엄마 결혼 선물이에요. 정희가 상자를 열자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어머, 이건 엄마 결혼할 때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다. 할머니가 보고 싶네. 할머니도 하늘에서 축복하실 거예요. 정희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어머니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 같았다. 민호도 준호와 마지막 밤을 보냈다. 아버지, 내일 실수 안 하시게 연습해요. 무슨 연습을? 서약할 때 뭐라고 하실 건지요? 민호는 준비해둔 서약서를 꺼냈다. 준호가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진심이 느껴져요. 정말 진심이야. 남은 평생 정희 씨를 사랑하며 살 거야. 준호는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고맙다. 아들. 부자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밝았다. 5월의 햇살이 따사로웠다. 실버타운 정원은 하얀 천과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졌다. 입주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100여 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웠다. 모두 정희와 민호의 사랑을 응원하는 사람들이었다. 신부 입장하십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모두가 일어섰다. 정희가 은주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정희는 아름다웠다. 75세의 신부였지만 그 누구보다 빛났다. 민호는 정희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50년을 기다린 이 순간 꿈만 같았다. 정희가 민호 옆에 섰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사랑이 흘렀다. 신랑 신부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정희 씨.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50년 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누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민호의 고백에 하객들도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정희의 차례였다. 강민호 씨. 정희도 울먹이며 말했다. 저도 50년간 당신을 사랑했어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남은 인생 후회 없이 함께하겠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일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70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신랑 신부 키스하십시오. 사회자의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민호와 정희는 수줍게 입을 맞췄다. 정원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위로 떨어졌다. 75세와 77세의 신랑 신부.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결혼식 후 정희와 민호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강원도 속초.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다. 민호 씨, 바다예요. 정희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민호는 그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예쁘죠? 네, 정말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다. 정희 씨, 기억나세요? 우리 처음 바다 갔던 날. 당연히 기억하죠. 인천 앞바다. 그때 정희 씨가 파도에 놀라서 제 품에 안겼었죠.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파도가 너무 높았잖아요. 변명이시네요. 두 사람은 웃었다. 50년 전의 추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펜션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했다. 민호가 직접 준비한 음식이었다. 민호 씨, 요리를 이렇게 잘하세요? 아내가. 아프실 때 제가 해드렸거든요.
민호의 말에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민호는 황급히 말을 이었다. 미안해요. 괜한 얘기를.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희는 미소 지었다. 민호 씨가 좋은 남편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정희 씨한테도 좋은 남편이 될 거예요. 알아요.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미래의 계획들. 정희 씨, 우리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그냥 민호 씨랑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저도요. 하지만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아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여행 가고 싶어요. 제주도, 부산, 경주, 우리나라 곳곳을. 좋아요. 함께 가요. 정말요? 물론이죠. 우리 남은 인생 실컷 여행해요. 정희는 환하게 웃었다. 민호도 행복했다. 밤이 깊어졌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별이 참 많네요. 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 민호가 정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희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호 씨. 네, 행복해요.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도요. 정희 씨.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별빛 아래에서 바다 소리를 들으며. 신혼여행 셋째 날, 두 사람은 설악산을 찾았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권금성에서 풍경을 감상했다. 와, 경치가 정말.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아름다워서. 예쁘죠? 제가 정희 씨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민호 씨. 두 사람은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었다. 젊은 관광객이 카메라를 들어줬다. 하나, 둘, 셋. 김치.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 미소는 23의 그날처럼 빛났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실버타운으로 돌아왔다. 입주자들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정희는 신이 나서 여행 이야기를 했다. 민호도 옆에서 거들었다. 다음엔 제주도 갈 거예요. 어머, 좋겠다. 할머니들은 부러워했다. 순자가 정희에게 속삭였다. 정희 씨, 신혼생활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민호 씨가 잘해주시나 봐요. 네, 너무 잘해주셔서 꿈만 같아요. 정희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결혼 후 한 달, 정희와 민호는 완전히 달라졌다. 두 사람은 늘 함께였다. 아침 산책도, 식사도, 취미 활동도 함께했다. 민호 씨,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정희는 수채화 그림을 보여줬다. 바다 풍경이었다. 와, 잘 그리셨네요. 민호 씨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렸다.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갑자기 쓰러졌다. 정희는 깜짝 놀라 그를 부축했다. 민호 씨, 괜찮아요? 어지러워서. 잠깐. 직원들이 달려와 민호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다. 의사가 와서 진찰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 씨,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희는 불안했다. 민호의 나이가 77이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 그날 밤, 정희는 민호를 간호했다. 물을 떠다 주고, 약을 챙겨주고, 이마에 땀을 닦아줬다. 정희 씨, 미안해요. 신혼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이럴 때 제가 있는 거죠. 정희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호 씨, 아프지 마세요. 제발,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민호는 정희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며칠 후 민호는 회복했다. 하지만 정희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민호 씨, 우리 건강검진 받아요. 건강검진요? 네,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다. 다음 주 두 사람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일주일 후 나왔다. 정희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민호는 강민호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의사가 민호를 따로 불렀다. 정희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검사 결과가 좀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종양이요? 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는 알았다. 의사의 표정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밀 검사 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6개월 정도. 민호는 눈을 감았다. 6개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정희 씨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분께는 알리셔야 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진료실을 나온 민호는 애써 웃으며 정희에게 말했다. 별거 아니래요. 약만 먹으면 된대요. 정말요? 다행이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하지만 민호의 가슴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제 막 행복을 찾았는데 이렇게 떠나야 한다니.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울었다. 정희 몰래 조용히. 하늘은 왜 이렇게 잔인한 걸까? 50년을 기다리게 하고 겨우 한 달의 행복만 주고 다시 빼앗아 가려 하다니.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민호는 하늘에 기도했다. 정희와 함께할 시간을 달라고. 일주일 후 민호는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더 좋지 않았다. 췌장암 말기.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항암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의사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솔직히 많이 늦었습니다. 치료를 해도 3개월 정도. 민호는 결심했다. 치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제 아내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통증 조절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는 병원을 나섰다. 하늘이 너무 맑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죽음을 선고받다니. 실버타운으로 돌아온 민호는 정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웃고 평소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정희는 눈치챘다. 민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민호 씨,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왜요? 요즘 좀 이상해요. 민호는 당황했다. 이상하다니요? 자꾸 저를 보면서 슬픈 표정을 지으세요. 정희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냥 정희 씨가 너무 예뻐서 그래요. 거짓말. 정희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호 씨,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정희는 눈물을 글썽였다. 저한테 말해주세요. 우린 부부잖아요. 민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 씨. 네. 저 아파요. 어디 가요? 병원 가요. 정희는 황급히 일어섰다. 민호가 그녀를 붙잡았다. 병원은 소용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 췌장암이에요. 말기.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거짓말이죠? 미안해요. 거짓말이라고요. 정희는 소리쳤다. 민호는 그녀를 안았다. 미안해요. 정희 씨. 정말 미안해요. 정희는 민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안 돼요. 안 돼.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얼마나 남았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는 그의 침묵에서 답을 알았다. 치료받아요. 제발, 치료받아요. 정희 씨, 이미 늦었어요. 아니에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희는 울면서 매달렸다. 민호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정희 씨, 저는 남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민호 씨. 병원이 아니라 여기서, 당신 곁에서. 정희는 더 세게 울었다. 50년을 기다려 만난 사람을 이제 또 떠나보내야 한다니. 그날 밤, 정희는 은주에게 전화했다. 은주야. 민호 씨가. 정희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은주도 충격을 받았다. 엄마, 제가 갈게요.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의사가. 소용없대.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민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날, 은주와 준호가 함께 찾아왔다. 두 사람은 민호와 진지하게 대화했다. 아버지, 서울에 좋은 병원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준호가 권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의사가 뭐라든 말든 나는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정희 씨와 함께 있고 싶어. 남은 시간이라도. 민호의 단호한 말에 준호는 더 이상 권하지 못했다. 은주는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힘내세요. 은주야. 난 어떻게 엄마 곁에 있어 드려요. 민호 씨랑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정희는 딸의 품에서 울었다. 그날부터 정희는 민호를 더 극진히 돌봤다. 식사도 챙기고 약도 챙기고 산책도 함께 했다. 정희 씨,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정희는 모든 것을 직접 했다. 민호의 옷을 빨고 방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했다. 정희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호는 그녀를 안았다. 고마워요. 정희 씨. 민호 씨. 가지 마요. 제발.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은 오래 껴안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호의 상태는 나빠졌다. 걷기도 힘들어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 정희는 밤낮 없이 민호를 간호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르면서 엄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은주가 걱정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민호 씨만. 정희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호가 정희를 불렀다. 정희 씨. 네, 민호 씨. 제 옆에 누워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민호 옆에 누웠다. 민호는 그녀를 안았다. 정희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제가 떠나도
잘 살아요. 무슨 소리예요.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싫어요. 민호 씨밖에 없어요. 정희는 울먹였다. 민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민호 씨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다.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어나지 못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민호 씨, 민호 씨. 정희는 울면서 그를 흔들었다. 의사가 달려왔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는 주저앉았다. 안 돼요. 제발. 준호와 은주도 달려왔다. 실버타운의 입주자들도 모여들었다. 모두가 민호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민호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말은 못했지만 눈빛으로 사랑을 전했다. 정희도 그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민호 씨.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민호 씨. 정희의 비명이 방을 가득 채웠다. 강민호, 77세,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정희는 그의 시신을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50년을 기다려 만난 사람, 겨우 석 달을 함께하고 떠난 사람. 하늘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민호의 장례식은 실버타운 장례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100여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다. 정희는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사진 속 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호 씨. 정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인사를 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정희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마음은 이미 민호와 함께 떠나버린 것 같았다. 은주와 준호가 옆에서 정희를 도왔다. 엄마, 물 좀 드세요. 괜찮아. 정희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저 민호의 사진만 바라볼 뿐이었다. 장례식 이틀째, 순자와 영숙이 찾아왔다. 정희 씨. 두 할머니는 정희를 안았다. 정희는 그들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정희 씨, 힘내세요. 어떻게 힘을 내요? 민호 씨 없이. 정희는 하염없이 울었다. 장례식 사흘째, 발인이 있었다. 민호는 화장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었다. 정희는 민호의 유골함을 꼭 안았다. 민호 씨. 이제 정말 가시는 거예요? 유골함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민호 씨. 저 데려가요.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은주가 어머니를 붙잡았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은주야. 난 어떻게 살아. 민호 씨 없이. 엄마,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정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민호가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었다. 장례를 마치고 실버타운으로 돌아온 정희는 방에 틀어박혔다. 식사도 거르고 씻지도 않고 그저 누워만 있었다. 엄마, 일어나세요. 식사하셔야죠. 은주가 걱정했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그냥 내버려둬. 정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체중은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은 헬쑥해졌다. 의사가 와서 진찰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식사를 하셔야죠. 하지만 정희는 듣지 않았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다. 2주일째 되는 날, 준호가 찾아왔다. 그는 정희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정희 씨, 이거 아버지가 남기셨어요. 편지요? 정희는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정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호의 필체였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2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정희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을 겁니다. 미안해요. 석 달밖에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그 석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정희 씨,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하게 떠납니다. 당신과 함께한 추억을 안고 당신은 아직 살아야 해요.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하게.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사랑해요. 정희 씨. 영원히. 당신의 민호 올림.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2번째 편지를 펼쳤다. 추신. 정희 씨, 서랍 속을 보세요. 작은 선물이 있어요. 정희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자 USB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쪽지. 이 USB에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어요. 들어보세요. 정희는 은주에게 부탁해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여러 파일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자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 씨, 잘 지내시죠? 저는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난 서점에 다녀왔어요. 그 서점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민호가 50년 전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녹음이었다. 정희는 모든 파일을 들었다. 민호가 남긴 메시지들, 그들의 사랑 이야기. 마지막 파일에서 민호가 말했다. 정희 씨, 저는 당신을 평생 사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죽어서도, 다음 생에서도, 영원히. 정희는 울면서 웃었다. 민호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남아있었다. 그날부터 정희는 조금씩 회복했다. 식사를 하고 산책을 나가고 사람들을 만났다. 한 달 후 정희는 민호의 묘를 찾았다. 납골당 앞에 서서 그의 이름이 새겨진 패를 바라보았다. 민호 씨, 저 왔어요. 정희는 꽃을 놓고 손을 모았다. 잘 지내고 있어요. 민호 씨가 원하신 대로. 바람이 불었다. 정희는 그것이 민호의 대답이라고 느꼈다. 민호 씨, 저 제주도 갈 거예요. 우리 함께 가기로 했잖아요. 정희는 미소 지었다. 혼자 가긴 외로울 것 같아서 민호 씨 사진 들고 갈게요. 정희는 가방에서 민호의 사진을 꺼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함께 가요, 민호 씨. 우리 꿈꾸던 여행. 3개월 후, 정희는 정말로 제주도에 갔다. 민호의 사진을 들고 한라산, 성산일출봉, 우도. 정희는 모든 곳에서 민호의 사진을 찍었다. 민호 씨, 여기 예쁘죠? 같이 와서 다행이에요. 정희는 사진 속 민호에게 말을 걸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정희는 민호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아프지만 견디는 법을. 어느 날 정희는 실버타운 도서관에서 책을 쓰기 시작했다. 민호와의 사랑 이야기를 50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민호 씨, 우리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걸. 정희는 매일 조금씩 썼다. 첫 만남부터 이별, 재회, 그리고 또 다른 이별까지. 6개월 후 책이 완성됐다. 정희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놀랍게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정희 씨, 책 정말 감동적이에요. 출판하고 싶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다. 76세의 나이에 작가가 되다니. 책은 출판되었고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정희와 민호의 사랑에 감동했다. 이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다. 정희는 하나하나 답장을 썼다. 민호 씨, 봐요.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좋아해요. 정희는 민호의 사진에 말했다. 2년 후 정희는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었다. 이제 78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활기찼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그리고 저녁이면 민호의 묘를 찾았다. 민호 씨,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정희는 매일 민호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다. 어느 날 정희는 실버타운에 새로 입주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80세의 박상철, 아내를 잃고 홀로 된 분이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눴다. 정희는 그에게서 민호의 모습을 봤다. 외로워하는 모습을. 여기 처음이시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정희는 상철에게 실버타운을 소개했다. 식당, 도서관, 정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어르신도 외로우시죠? 정희의 질문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내를 보내고 저도 그랬어요. 남편을 보내고 정말 힘들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렇게 친구가 됐다. 상철은 정희의 책을 읽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민호 씨와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네. 평생. 정희는 미소 지었다. 어르신도 다시 사랑하실 수 있어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민호 씨가 그러셨어요. 사랑의 나이는 없다고. 상철은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다. 그날 이후 정희는 상철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줬다. 함께 산책하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상철은 친구일 뿐이라는 것을, 자신의 마음속에는 오직 민호만 있다는 것을. 어느 봄날 정희는 민호의 묘 앞에 섰다. 손에는 개나리 꽃다발을 들고 민호 씨, 곧 저도 갈게요. 정희는 미소 지었다. 많이 기다리셨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바람이 불었다. 개나리 꽃잎이 흩날렸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민호의 미소가 보였다. 25살의 젊은 그의 모습이. 민호 씨, 사랑해요. 영원히. 정희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갔다. 사랑은 죽음도 넘어선다. 시간도 공간도 넘어선다. 70대 중반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석 달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하늘 어딘가에서 민호가 웃고 있을 것이다. 정희를 바라보며. 그리고 언젠가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것이다. 저 하늘 위에서 50년을 기다렸듯이 다시 조금만 기다리면 영원한 사랑으로